안녕하세요.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7조,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에 대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스키너의 조작적 형성은 행동 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 치료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으며, 특히 유기체의 반응을 방출하여 환경을 조작할 수 있다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은 행동 치료 발전에 막대한 공헌을 한 바 있다. 조작적 조건 형성 기법에는 수반관론계의 조작, 자극 통제 기법이 있는데 이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자발적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첫 번째로 수반관계 조작은 강화나 처벌 또는 강화 의중지, 조작적 속거를 통해 결과를 조작하여 행동을 변화시키는 기법입니다. 대부분의 인간 행동은 긍정적, 부정적 강화물에 의해 결정됩니다. 긍정적 강화물이란 어떤 행동 뒤에 제시될 때 그 행동을 증진시키거나 강화하는 자극을 말하는데요. 긍정적 강화물에는 1차적 강화물과 2차적 강화물이 있습니다. 1차적 강화물이란 다른 강화물과 연합하지 않은 보상 그 자체로 음식, 물, 사탕 등이 있고, 2차적 강화물이란 1차적 강화물과 연합하여 가치가 있다고 학습된 강화물을 말하는데요. 처음에는 가치가 있는지 모르지만 1차적 강화물과 연합되면 후에는 1차적 강화물이 없어졌을 때에도 강화물로 작용합니다. 예로는 돈과 같은 물질적 강화물, 책 읽어주기 같은 행동, 미소나 칭찬 같은 사회적 강화물, 토큰 강화물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토큰 강화물은 다른 물건으로 교환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상징적인 물건을 말하며 아동에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강화물입니다. 부정적 강화물이란 될 수 있으면 피하거나 종료하고 싶은 자극으로 혐오적 자극을 말합니다. 예로는 전기 충격이나 비난 등을 들 수 있고 부정적 강화물이 철회되면 행동이 증가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강화와 관련된 학습 원리 정리한 것입니다. 1. 긍정적 강화물이 어떤 반응 뒤에 제시된다면 그 결과는 긍정적 강화이다. 긍정적 강화를 통해 특정 행동이 증가된다. 2. 만약 긍정적 강화물을 어떤 반응 뒤에 제거한다면 그 결과는 처벌이 된다. 3. 부정적 강화물이 특정 반응 뒤에 제시된다면 그 결과는 처벌이 된다. 4. 부정적 강화물이 특정 반응 뒤에 제거된다면 그 결과는 부정적 강화이다. 부정적 강화를 통해 특정 행동이 증대된다. 강화는 행동을 증대시키고 처벌은 행동을 감소시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부정적 강화와 처벌은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부정적 강화는 행동을 증대시키지만 처벌은 행동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처벌과 속어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속어는 제공되고 있던 강화를 멈추어 특정 행동을 줄이는 것이고, 처벌은 특정 행동 뒤에 부정적이거나 혐오스러운 사건을 제시하거나 또는 긍정적 강화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줄인다는 점은 둘 다 같지만 속어는 단지 강화된 행동을 무시하는 것이고 처벌은 어떤 것을 새롭게 제시하거나 기회나 특권을 빼앗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처벌의 단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처벌의 단점은 벌을 가하는 사람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게 할 수 있고, 지속적인 감독하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바람직한 행동의 예는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으며, 처벌은 비행 후 바로 제시해야 효과적이며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너무 가볍게 벌을 주기보다는 충분할 정도로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극 일반화와 자극 변별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자극 일반화란 조건 형성된 자극과 유사한 자극이 나타나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하며, 또한 어떤 특정 상황에서 일어났던 반응이나 행동이 강화를 받으면 비슷한 상황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또한 강화된 행동은 비슷한 상황에서도 발생합니다. 자극 변별화란 자극을 구분하고 다양한 자극에 선택적으로 적절히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하고 스키너는 인간의 건전한 성격이 일반화와 변별 능력에 혼합된 결과로 발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화 계획으로는 고정간격 강화 계획, 한 번 보상 후에 일정한 시간 후에 다시 보상을 주는 것으로
아무리 잘 행동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변수 간격 강화 계획. 강화가 일어나는 평균 시간 간격은 일정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시간 간격을 갖고 강화를 주는 것입니다. 보상을 받는 시간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정 간격 계획보다 더 높은 반응 빈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정 비율 강화 계획. 일정한 횟수의 반응이나 행동을 보여야 보상을 주는 것으로 많은 행동을 할수록 많은 보상을 받기에 행동 반응률이 높은 편입니다. 변수 비율 강화 계획. 강화를 주는 평균 비율은 일정하나 실제 강화가 주어지는 비율은 다른 경우를 말하며 다음번 강화가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기에 될 수 있는 한 많은 반응률을 나타냅니다. 행동 반응률이 가장 낮은 것은 고정 간격 계획이고, 다음으로 높은 것은 변수 간격 계획, 그 다음 높은 것은 고정 비율 계획이며 변수 비율 강화 계획이 가장 높은 행동 반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극 통제는 어떤 행동을 발생시키는 선행 조건에 중점을 두는 기법입니다. 즉 어떤 바람직한 행동이 일어나는 자극을 찾는 한편 바람직한 행동을 일으키지 않는 자극은 제거하여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행동과 어떤 자극 간의 관계를 형성시켜주는 기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동 형성. 조형도 조작적 조건화에서 활용되는 방법으로 새로운 행동을 만들기 위한 기법입니다. 조형은 조건화가 한 번에 모두 이루어지기보다는 전형적으로 점진적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는 개념으로 바람직한 행동은 일련의 단계를 통해 성취할 수 있는데, 목표하는 행동의 성취를 위해 각 행동 단계의 난이도를 점차 올려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며 각 과제를 수행할 때마다 보상을 주면서 진행시키면 좀 더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조작적 조건 형성에 대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간단한 실험을 해보았다. 우선 준용이의 발에 모빌과 연결된 리본을 묶는다. 준용이가 발을 움직이면 정지해 있던 모빌도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 자신의 발과 모빌 사이의 연관성을 전혀 모르던 준영이는 금세 발차기를 하면 모빌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리본을 푼 뒤에도 모빌을 움직이기 위해 발차기를 계속한다. 뿐만 아니라 하루나 이틀이 지난 다음에도 준영이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발차기 장난을 한다. 생후 3개월이 된 아이는 대개 1주 동안, 6개월이 된 아이는 2주까지 기억이 지속된다고 한다. 아이들은 모빌과 발차기의 인과관계를 알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스키너 상자에 대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스키너 상자에 대한 추가 설명으로는
쥐가 지렛대를 누르게 하는 행동을 학습하게 한 것으로 쥐에게 불빛이 들어올 때 지렛대를 눌러야 먹이를 주게 되면 불빛이라는 특정 자극과 지렛대를 누르는 학습된 행동이 연합되게 됩니다. 그러나 불빛이라는 특정 자극과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을 연합한 쥐는 주변이 밝아지기만 해도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을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이 자극 일반화이고 특정한 불빛일 경우에만 지렛대를 눌러야 먹이는 얻는 것을 학습하여 특정 불빛에만 반응하는 것을 자극 변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불빛을 변별 자극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7조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